네, 오늘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다르죠. 그렇죠. 어제는 뭐 3% 가까이 코스피가 오릅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3% 가까이 하락을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그 변동 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졌다라는 것들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네. 밤사이 또 새벽에 발표됐었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계속 격화되고 있는 중동 이슈 여기에 FOMC에서의 FOMC까지? 파월의 발언들 이런 것들 중에서 네. 정말 좋은 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좋았거든요. 어이, 뭐 역대급이라면서요? 근데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좀 상당히 네. 좀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또 김로코 위원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과연 그 보수적인 게 그들의 속내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보수적으로 봐서 네. 그런 건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네. 어제 SK하이닉스가 종가 보자 9% 넘게 9%? 저 올랐고 8%까지 보긴 했었는데. 삼성전자도 아. 이거 맞아요? 8%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 4% 조정은 뭐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괜찮죠? 뭐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유가, 고물가, 아. 뭐 고금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원고 투고 쓰리고인 줄 알았나요? 쓰리고 좋은 거잖아요. 쓰리고는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왜요? 삼고면은 우리가 지금 고유가 뭐 고물가 그쵸, 그쵸.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고환율까지 겹치면은 참 굉장히 인생이 좀 팍팍해지고 화투에서는 하루- 좋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그렇죠. 쓰리고 안 좋다. 네. 오늘 뭐 저희가 전 프로그램에서 엔터 쪽 얘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어제 이제 다른 스케줄 때문에 광화문 일대 쪽을 지나가는데 난리 났죠. 와, 경찰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충성해 주셔야 돼요. 예, 전 진짜 가면서 눈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맞아요. 주말간에 BTS 보러 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가시고 네.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광화문 쪽 주변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로 보세요. 넷플릭스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또 편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서. 여러분 제가 살이 왜 이렇게 빠지시지 하는데 중동 때문이에요. 중동 때문에 지금 3주차 접어드는데 저는 거의 뭐 제가 중동 특파원처럼 그러니까. 아침마다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매일 너무 전문가 힘듭니다. 모셔가지고 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퀭해지고 있다. 저도 제 얼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ETF 전문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인데 그렇죠. 주인공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달사항 전달해 드리고 바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식 말고 부동산이 궁금하다. 요거 이제 시장 하락할 때마다 이거 부동산 이거 정리해서 얼른 주식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나 혹은 나는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혹은 부동산 투자에도 여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금쪽 같은 자산관리에서 부동산 분야를 또 담당하고 계시는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줌 세미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이기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에 계신 분들은 3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목요일 함께 모여라. 네. 4시까지 모여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이나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오는 링크 통해서 구글 폼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구글 폼 안에는 QR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QR코드의 역할은 딱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찍으시고 네. 친구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은 저희가 줌 링크를 그 계정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QR코드로 친구 추가 안 하시면은 저희가 그 초대 초대를 할 링크를 수가 없어요.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요거까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ETF 이야기하는 날인데 ETF 핫한 또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NH금융타워에서 자, 제목이 좋습니다.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핫하고 바쁜 두 분을 저희가 모실 건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ETF 솔루션 본부장님 네.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조상준 ETF 전략본부 부장님 두 분이서 지금 함께 1시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와. 정말 특별 세미나 힘을 좀 줬습니다 이번에. 가장 사실 관심 있는 게 요새 맞아요. 액티브 쪽이잖아요. 타임폴리오, 삼성 자산운용. 네, 삼성 코액트 액티브 네. 자산운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 강연이고요. 요게 특별 세미나 신청 방법도 동일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아래 고정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신청부터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보따리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NH투자증권 엔투와 함께하는 다양한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 불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ETF 늘 뭐 우리가 뭐 순자산 200조 돌파했다, 250조, 300조 돌파했다, 네. 400조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ETF 시장에 쏠려 있는데 우리 1타 강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지 과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 엄마. 네. 오늘은 등판 안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 지난주에 저희가 남편이 직접 응원을 한 번만 더 해주셨죠. 오면 제가 가만 안 두겠다. 네, 으름장을 놨죠. 예, 연애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 뭐라 그러죠? 꽁냥거리는 사랑은 네. 집에서만.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질투가 지금 네, 느껴집니다. 질투 장난 아니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 로봇 이야기가 또 준비가 로봇. 되어 있습니다. 로봇의 네. 장기 투자는 방법. 자, 오.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계속되고 있는 이제 중동발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이번 주 ETF 시장의 동향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죠? ETF 픽 준비 완료. 자, 선생님 종 올려주시고요.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시아님 들어오셨고요. 아워티님 들어오셨고요. 스파이카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언제쯤 저 종 치는 게 자연스러워지실까요? 언제 되게 하죠? 타이밍 맞추는 게 되게 어렵죠. 요 네. 다음 개편 때까지 어떻게 적응 완료되실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노력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지금 이제 주간 ETF 등락 상승과 하락을 저희가 볼 텐데 상승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특징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유 가스 기업 관련된 ETF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쟁이 안 끝나고 아까 스트레스 받아 하셨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네. 이제 원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원유와 함께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건설 기업 관련된 ETF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AI 테마가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투자 이런 부분들로까지 약간 번지면서 건설주까지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화장품 톱3 플러스가 올라가 있어요. 네. 이게 화장품주가 되게 생뚱맞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수출 때문에 아, 이제 수출 호조. 수출주의 호조인가요? 네,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의 수출 실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 외에는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쪽 관련된 칩, 반도체나 요쪽 이제 테크 요쪽에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ETF 쪽을 좀 찾아보니까 원자력 쪽 ETF 수익률이 근 네. 한 달간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듣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원유가 흔들리니까 에너지 섹터에서 네. 대체할 수 있는 원자재, 네. 원자력. 네.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단순 테마성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ETF 쪽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자력은 지난해부터 이미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던 ETF들인데 이제 원래 좀 쉬어가는 그 구간이 있었어요. 그 구간이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좀 AI 데이터 센터나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폭파가 되면 이제 대체를 해야 될 만한 그렇죠.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쏠리면서 그쵸.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상승률 상위 업종과 테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주간 단위 하락 업종 테마 한번 볼까요? 네, 금 채굴 기업부터 히토류까지 이제 돌멩이 아하. 주식이라고 네. 불릴 수 있는 ETF들이 다 하락한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달러 강세와 맞물려서 자금들이 이제 금으로 쏠렸던 것들이 다 회귀하면서 이제 다른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답변 혹시 아세요? 비트코인?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네. 이더리움 현물부터 이제 비트, 도지코인, XRP부터 다 10개 톱 10 상승 업종 오. 종목 중에서 8개가
코인 관련된 관련해가지고. ETF. 약다잖아요. 네. 이런 부분만 봐도 금이나 원자재 쪽에서 빠진 쪽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네. 은과 금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네. 안전자산이라고 맞아요. 늘 얘기했는데 네. 지금 자금 흐름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안전자산 성격으로의 투자가 그동안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제 보시고선 금에 투자한 고객보다 네. 저는 투기성 자금이나 아니면 조금 뭐 레버리지 상품 그래요? 쪽으로 조금 쏠려서 금 채굴 기업 ETF나 네. 이런 쪽으로 좀 쏠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나 금 이외에 은 같은 경우는 네. 투기성 그쵸. 성격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금 갈 때 네. 이제 조금 편하게 탈 수 있었던 게 은이었는데 그게 훨씬 더 이제 낙폭이 네. 좀 있으니까. 네. 똑같이 올라갔다가 급락은 더 해버린 아하.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확실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리게 저 그럼 궁금한 거 이제 뭐 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쵸. 전쟁인데 금이 왜 안 올까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뭐 달러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렸다 뭐 그쵸.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코인 쪽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럼 유동성 장세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이나 코인 같은 ETF들은 저는 이제 그 디지털 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와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AI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테마로 집중될 때 오히려 코인이 발휘할 수 있는 이 여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너무 언더퍼폼 했잖아요. 전체 자산군이 다 아웃퍼폼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얘기가 나올 때 네. 유일하게 못 갔던 게 사실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봤을 때 이제 과거에 숏 포지션을 쳤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량만큼 이제 어쨌든 커버가 필요하니까 들어온 자금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영향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주간 단위 상승과 하락 업종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신규 ETF 상장도 꽤 많이 했는데 그렇죠. 어떤 ETF들이 상장이 됐을까요? 신규 ETF들은 크게 우주항공이나 AI 반도체나 뭐 코스닥 150 액티브 상품이 주간으로 상장을 했고요. 네. 사실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저는 한 솔 AI 반도체 톱2 플러스와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 상품 정도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투톱을 비중을 가장 높여서 가져갈 수 있는 ETF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여론이 이제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라이즈 대형 고배당 ETF가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사실 제 60% 이상으로 최대치로 가져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을 65%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도 매우 높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톱 수준 아니고 특히나 SK 스퀘어라는 주식이 이제 상단에 들어가면서 삼성 SK 비중을 높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계속해서 관심몰이를 할 만한 컨셉이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특히 소울 특징이 액티브 운용사가 아닌데 굉장히 집중형 ETF를 리테일발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액티브 상품처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저는 소울인 것 같아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은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타임이랑 코엑트 쪽에서 그렇죠. 이미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담겨 있는 종목의 결이 많이 달랐어요. 맞아요. 성격도 많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플러스 같은 경우도 결이 또 다릅니다.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요 장표랑 요 장표만 보시면 되는데 네. 플러스가 어디 운용사죠? 플러스가 한화자산 한화. 네네네. 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액티브 운용사는 아니고 일반 이제 패시브 비중이 높은 네. 운용사인데 액티브 상품을 출시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코엑트랑 타임은 조금 액티브 전문적으로 좀 운용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 둘부터 먼저 보게 되면 네. 사실 코엑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주 예, 조금 포커스 이제 코스닥 중소형까지 포함한 좀 그 이외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나 방산 쪽이나 우주 테크가 관련된 조금 소규모 기업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편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타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의 벤치마크를 지수를 조금 더 따라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계수를 조금 더 높여서 지수와 네네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벤치마크와 조금 더 흡사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위에 상단과 하단 종목을 조금 비중을 좀 조절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종목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소프트웨어 이쪽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대신에 둘 다 비슷한 점은 비중 단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바이오나 이제 IT 비중이 높게 가져가고 있는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타임이 상대적으로 바이오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걸로 확인을 했고 최근에 그리고 네. 코엑트가 IT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40% 정도, 40% 정도. 그리고 이쪽 마지막 플러스 같은 경우가 좀 비중이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IT랑 바이오 비중을 조금 더 비슷하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가져가는 걸로 네네네. 제가 확인을 오늘 포트폴리오 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왔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그렇다 보니까 타임 상단에 위치해 온 종목들 보시면 AB일바이오, 삼천당제약 뭐 이런 것들이 포진이 그렇죠. 되어 있죠. 네. 미가캠. 그리고 코엑트 같은 경우가 상호전자, 성우전자, 퍼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지난주에 수가 있고요. 성호전자 뭐 수급 뭐 미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성격이 많이 다른 ETF들이고요. 신규 상장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중간 정도의 포지셔닝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타임과 이 둘의. 코엑트의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적인 느꼈을 때는 성격. 조금 네. 중간 정도 성격인 것 같고 제가 담당 매니저랑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떤 그래서 생각을 도대체 가지고 이 코스닥 150이라고 지칭을 한 게 150을 중심으로 어쨌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쵸. 아니면 그 외 종목들이 들어간다는 것인가 좀 알려달라. 150이니까 150위권 안에 그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근데 한화가 네. 150이 넥스트를 찾겠다 뭐 이런 얘기의 기사들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제가 물어봤는데 네. 150을 수익을 목표로 가져가지만 네. 150 내 종목만 넣는 것이 그렇죠. 아니래요. 바깥의 종목들도. 네. 1,800여 개 종목 안에서 필터링을 해서 그 안에 그 150 외의 종목들까지 들어가고 비중은 지금 최근 150 종목 150 내 종목이 한 60%, 네. 그리고 나머지 40%가 이제 기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름만 코스닥 150 액티브지 어쨌든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 안 코스닥 외의 종목들도 리밸런싱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니저들마다 자기 성격이나 이제 포함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종목의 네. 특징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수익률도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네. 길게 봐서는 코스닥 ETF의 구성 종목의 성격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아, 회사 간, 네. 종목 간. 약간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초반에는 뭔가 화제성도 좀 어느 정도 끌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많이 달라 보이게 설정을 하지만 네. 이후에는 좀 더 결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럴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코스닥에 그러면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스닥 지수형 패시브 ETF랑 코스닥 액티브형 ETF를 좀
둘 다 매수를 좀 분산해서 매수를 해놓을 경우에는 네. 이거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꾸준하게 월별로 분기별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네. 이제 액티브 상품은 그때그때 장의 컬러나 그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 골라서 넣어서 이제 그 비중을 상시로 그냥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코어로 코스닥 지수를 가져가고 알파로 코스닥 액티브를 가져가는 느낌으로 네. 조금 그렇게 해서 리밸런싱을 시키셔서 가져가게 되면 하나에만 들어갔을 때 놓치는 것들을 좀 캐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실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를 이거를 뭘 사야 될까, 어떻게 투자해야 맞아요. 될까라는 네. 고민하실 텐데 하나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뭐 여러분의 성향이겠지만 지수를 같이 잘 추종하는 ETF와 또 이제 굉장히 또 종목들을 잘 골라서 운영하는 ETF를 함께 병행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네네. 그래서 요거를 비중을 대신에 조금 더 조절을 하는 거죠. 몇 대 몇? 뭐 개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안정적이신 분들은 지수를 좀 더 따라가는 거 비중을 높이시고요. 한 7대 3, 6대 4 네, 정도.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액티브 비중을 더 네. 높이시고요. 근데 추세를 많이 따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액티브인 것 같아요. 추세 흐름, 추세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비중을 과도하게 담으면 저는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네. 정부 정책 따라서 아마 코스닥 ETF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뭐 매주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건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를 좀 제안을 드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어떤 사연과 질문이 접수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네. 피지컬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ETF도 변동성이 높고 장기 투자를 해도 될지가 고민인데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고 ETF를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로봇. 그렇죠. 로봇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CES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현대차가 이제는 뭐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변신했다. 로봇 그쵸. 이 테마가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테마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있긴 한데 네. 오늘의 고민은 어떤 옵션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 시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전통적으로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따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는 이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로봇이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칩이나 뭐 관련된 액추에이터부터 부품까지 이제 다 연결되는 건데 네. 이제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 초입에 들어간 게 휴머노이드인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안에서 유명한 기업들은 화낙부터 시작해서 야스카와라든가 뭐 일본 기업들 부품 강력한 부품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ETF를 선정함에 있어서 미국 상장 ETF들은 트래디셔널한 기업들 중심으로 담고 있는 로봇 ETF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국내에 상장된 근데 ETF들은 조금 결이 많이 다르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외국 상장 같은 경우들은 보시면 아크 쪽 캐시우드사에서 만들어낸 액티브 ETF를 제외한 나머지 왼쪽 두 개 같은 경우는 네. 거의 화낙, 키엔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이제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옵티머스라든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부품주들이 같이 수혜를 보는 좀 낙수 효과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크 Q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산부터 보안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칩 업체나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좀 지금 트렌드에 조금 더 맞는 ETF라고 생각하고 제가 갖고 온 ETF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런 후자에 가까운 좀 성격을 갖고 있는 ETF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가지 옵션을 가지고 네네.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기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ETF를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투자 기간은 로봇에 투자를 하실 거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길게 좀 보셔야 된다는 길게 좀 보자. 생각인데 네. 근데 이제 단기로 그래도 노리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와 이제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로 뒤로 가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저는 액티브 아까 ETF 말씀드렸던 거와 연장선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로봇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기술 속도라든가 어떤 기업이 더 맞아요. 올라갈지에 네. 대한 부분이 굉장히 판가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액티브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패시브와 함께 같이 가져가시는 투 트랙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에 코덱스 로봇 액티브나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는 액티브 상품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패시브 상품입니다. 근데 아까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네.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결국에 현대차 관련된 기업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ETF 2개를 준비를 했고 이런 패시브 형태와 액티브 이제 로봇 액티브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같은 경우는 국내 플러스 기타 국가까지 포함을 해서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배분해서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액티브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도하게 이것만 들고 가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밸런스를 패시브와 함께 액티브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액티브로 붙는 상품들은 다 연금 계좌에서 거래하셨을 때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시기 가장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단에서 보셔도 수수료 차이도 꽤 납니다. 네. 양옆으로 보시면. 그래서 코덱스 로봇 액티브 같은 경우 구성 종목을 좀 먼저 살펴보면 로봇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중소형주도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좀 큼직큼직한 우량주들까지 다 네. 들어가 있어서 무난한 형태의 ETF다 저는 말씀드려요. 전반적으로 그냥 투자하기 무난한 형태. 근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소울 자동차 톱3 플러스 같은 ETF는 네. 현대차 계열 3사 이제 비중 높게 가져가면서 삼성전자 비중 도 들어가 있고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품주 HL 만도나 이런 애들도 그러네요. 들어가 있어서 네.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 이름이 자동차 ETF인데 네. 로봇 ETF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어서 어. 조금 더 집중도 있게 14개 종목에 98% 아까 이 탑 10 종목 비중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집중도 네.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공격적인 저 같은 성향인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고 액티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탑3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좀 눈여겨보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수익률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 탑3 같은 높겠죠. 경우. 지금 안에 정말로. 들어가 있는 네. 종목들이 워낙에 최근에 좋았던 연초부터. 종목들이라서 근데 대체적으로 다 현대차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로봇 관련된 ETF들은 다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타 계열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조금 더 분산 투자하기에 용이해서 저는 로봇 수혜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가져가려면 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다양한 ETF 중에서 여러분의 원픽을 고르시면 되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게 네.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관련한 또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예, 전문가분을 모시고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세미나 준비 중인 내용들 2가지 전달을 맞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어디 가야 돼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어디 갈 필요 없고요. 줌에서 만납니다. 3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우리 부동산
척척 박사님, 우리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복잡할 건 없어요. 오프라인 세미나가 아니라 온라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과정이 하나만 더 붙습니다. 네. 자, 우리 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 구글 폼 안에 요 앞에 있는 우리 카카오톡 친구 추가 QR 코드가 있거든요. 네. 요거 딱 스캔하셔가지고 그대로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관련 정보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동산 이번 세미나 말고도 부동산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보내주실 예정이니까요. 오, 좋아요. 먼저 여러분들 채널 추가해 주시고 줌 링크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ETF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 ETF 특별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액티브 ETF를 운영하고 있는 두 자산운용 담당자분들이 함께합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ETF 솔루션 본부장,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조상준 ETF 전략본부 부장과 함께하는 세미나,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가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장장 2시간 동안 준비가 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각 1시간씩 우리 부장님과 본부장님께 시간을 할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지금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좀 넓은 공간으로 일부러 준비했어요. 워낙에 맞아요.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요 NH 금융타워에서 열리는 ETF 세미나는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여유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 세미나 한번 열면 저희가 되게 빨리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그만큼, 네. 선착순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저희가 나가고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범진 부부장님, 조상준 부장님 정말 또 뭐? 라이벌 구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한 시간씩이다 보니까 어, 누가 더 설명을 네. 또 깔끔하게 해주시는지 아. 여러분들 또 그 재미로도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두 가지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네. 로봇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투자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